자, 완전물리학 페이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자, 일단 전반사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1 내용입니다. 그림 감안하는 굴절률이 N1인 유리와 굴절률 N2인 자, 물, 그치? 그 다음에 각각 공기로 진행하는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빛의 굴절각은 90도이고 자, 굴절각이 90도일 때 자, 지금 이 세타1, 세타2라는 요 값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임계각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임계각.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임계각 sin IC는 굴절률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임계각이 세타2가 크다는 얘기는, 그치? 세타1에서 B의 세타2가 크다는 얘기는 요 물에 무슨 값이 굴절률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굴절률이 작다라는 의미지, 그치? 누구에 비해서? 유리에 비해서. 그러면 N1과 N2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N1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임계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할 때, 그치? 그러면 sin IC는 뭡니까? N1분의 1이지, 그치? 뭐 이 식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 분들은 개념 강의를 좀 시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빛을 유리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 자, 임계각 세타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자, 이번에는, 자, 어디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번에는, 자, 굉장히 굴절률이 큰, 자, 유리가 더 크다고 그랬지, 그치? N1 유리에서, N2 뭐야? 물로, 그치? 그러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적은 매질로 뭐 전반사의 조건은 완성이 됐고요. 맞습니까? 자, 이때 임계가 그치? 유리에서 물 그러면 sin R sin 90도분의 sin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1이니까, 그치? 1이니까 sin 세타는 n1분의 n2 값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n1분의 n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유리, 물의 굴절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리의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물, 공기의 굴절률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입사각이 세타1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가 같은 경우는 세타1이 임계각이니까 얘보다 크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서 물로, 그지? 빠른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납니다. 항상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그 다음에 두 매질의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자, 이걸 보세요. sin IC는, 자, n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어떤 하나의 요 굴절률 값이 분모야. 이게 커지게 되면 임계각 요 값은 반비례 관계니까 작아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지나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반사각은 세타1이다. 항상 뭐 무조건 있잖아. 무슨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그치? 반사의 법칙은 항상 입사각과 무슨 각이 똑같습니까?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반사와 이제 광섬유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또 매질이요. 지금 A라는 매질과 B라는 매질과 C라는 매질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단색강 P가 A, B 경계면에서 입사한 후에 1부는 굴절하고 B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그치 진행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A가 B보다 굴절률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반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또 A가, 그죠? A가 또 뭐보다? A가 C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A가 자, C보다 굴절률이 커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A와 C 사이에는 임계각은 지금 A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얘가 AC 사이야, 그지? 누구하고 누구야? 지금 요게 여기 세타가 지금 A하고 C 사이에 요 세타의 각으로 입사를 시켰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 세타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그치? 작다. 그래서 지금 이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굴절률은 B하고 일단은 C를 비교를 했을 때, 자,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자, B하고 C. 지금 여기에 A가, 그치, 굴절률이 누가? B보다 크고, 또, C가.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각으로 입사시켰을 때, 그치, 똑같이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돼?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잖아, 그지? A, C 사이에. 그 다음에 A, B 사이에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지? 그러면 굴절률은 임계가 보세요. sin, I, C는 이 굴절률의 차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굴절률을 비교했을 때 이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더 작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B를 넣었을 때 C를 넣었을 때 그지? 굴절률이 더 큰 놈이 임계각이 더 작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BC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A, MB 그 다음에 NC 그지? NC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해석할 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굴절률은 B가 C보다 어떻다? 굴절률이 크다. 그지?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A, B 사이에는 지금 뭐가 일어났어? 전반사가 일단 안 일어났어. 그지? 전반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전반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를 코어로 사용한 강섬유에 A를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왜? A가 굴절률이 제일 크면 굴절률이 큰 놈이 어떻게 돼? 코어로 지정이 돼야 되겠지, 그지? 코어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광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어떻습니까? 크다. 빛의 속력은 코어가 클래딩에서보다 느리게 되겠지, 그지? 느리다. 그
그 다음에 광선이면 끊어지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다음에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다. 굴절률이 클수록 더 느리다고 그랬지, 그지? 느리니까 파장은 더 어떻습니까? 짧다라고 해야 되지. 길다가 아니고 짧다. 그 다음에 A와 C로 광섬유를 만든다면 굴절률이 큰 A를 코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은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간섭이 없고 도청이 어렵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은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보다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적지요.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 자, 자료 3번이에요.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요거 전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의 진동이 생기면서 전자기파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기역의 진동 방향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이다. 그 다음에 기역은 무엇입니까?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어떨수록 자,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파장이 길수록, 그치? 에너지는 작지, 그치?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다. 뭐 이런 거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파동을 맞는 거하고 이런 파동을 맞는 거 1번, 2번 누가 더 아파요? 1번이지, 그치? 그래서 1번이 파장이 짧은 거고 2번이 파장이 긴 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당연히 횡파입니다요. 그 다음에 한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매질의 진동으로 전파되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는 매질의 진동이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그치? 진동이지, 그치? 그래서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 전달되는 파동이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속력은 매질이 달라져도 아니지. 매질이 바뀌면 빨라지거나 더 느려질 수도 있지. 그치? 매질이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매질이 생기게 되면 느려지는 경향성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 109번입니다. 아닙니다. 자, 4번, 자료 4번에 A와 B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의 이름을 쓰시죠. 감마선, X선, A가 자외선, 그 다음에 B가 적외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A와 B, 자외선, 적외선, A, B.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고 형광물질이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이거는 자외선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보안을 위해 수화물을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X선 차량이지, 그치? X선. 그 다음에 A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B 살균작용은 자외선이야, 그죠? 특허가 틀렸고.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전파입니다. 맞습니까? 전자기파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전파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은 에너지가 커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표 자료 분석만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내신 만점 문제는 다음 강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